안녕하세요 여러분. 5분 테크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결국 1,500원 선을 돌파하며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죠. 오늘은 환율 급등의 실질적인 원인과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리포트 형식으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세가 과거와는 다른 구조적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투자자들은 현재의 환율 변동성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 추세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FED는 고금리 기조를 예상보다 훨씬 길게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견고하게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력한 달러의 독주는 원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국 통화의 가치를 급격히 하락시키는 주범입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요동치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무역 수지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는 원달러 환율의 상단을 열어두게 만드는 핵심적인 외부 변수로 작용합니다. 일본 엔화 가치가 역사적 저점을 경신하면서 원화 가치 또한 동반 하락하는 엔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수출 시장에서 경합도가 높기 때문에 엔화의 움직임은 원달러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엔화 약세가 멈추지 않는 한원화의 반등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한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며 내수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국내 거시 경제 지표의 부진은 원달러 환율 1,500원 시대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은행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경상수지 흑자 폭이 축소되면서 달러 공급 능력이 과거보다 약해졌습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의 달러 수요가 급증한 것도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가속화는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높이는 내부적 요인으로 꼽힙니다. 현재의 환율 1,500원 돌파 상황을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었던 반면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과거보다 튼튼하지만 높아진 부채 규모가 새로운 리스크로 지목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은 1,600원대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빠르게 안정을 찾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환율 상승이 특정 국가의 부도가 아닌 글로벌 통화 긴축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필요시 외환 보유고를 활용한 미세 조정인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가동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은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이 환율 방어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비상시에 달러를 즉각 공급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로 시장의 심리적 불안을 잠재우는 효과가 큽니다. 다만 미국 FED는 통화 스와프 체결에 대해 국제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입니다. 수출 기업들은 환차익을 통해 매출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악재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환해지 수단이 부족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환율은 대형 수출주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비용 부담을 키우는 양날의 검입니다. 고환율로 인해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소비자 물가는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밀가루와 에너지 가격 상승은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비 심리를 위축시킵니다. 가계 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가계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차손을 우려하여 매도세를 강화하며 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를수록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보유할수록 달러 환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자금 유출은 증시 하락과 환율 상승을 동시에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며 시중금리 전반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융기관들의 자산 가치가 감소하고 이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으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채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긴급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가들은 달러 강세 기조가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예외적 성장이 지속되는 한다른 국가들의 통화는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1차 저항선이 무너진 만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환율 1,500원 시대에는 기업들이 비용 절감과 공급망 다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과거의 환율 공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이므로 환율 변동성을 상수로 두고 경영 전략을 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부 역시 기업들의 환 리스크 관리를 돕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환율 상단을 1,550원에서 최대 1,600원까지 열어두고 보수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선물 환율 시장에서도 원화 약세에 베팅하는 물량이 늘어나며 당분간 강달러 흐름이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적으로 환율 급등기에는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섣부른 추격 매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환율 상승기에는 달러 자산인 미국 국채나 달러, ETF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자산 방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환율 상승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자동차와 조선 등 대형 수출주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환율이 고점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진입 시점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 수혜주인 금융주나 고배당주를 통해 환율 변동 리스크를 상쇄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라면 환해지가 되는 상품을 선택하여 환차손 위험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달러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도 위기 대응에 좋은 방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환율 급등이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 집행을 조기에 실시하여 내수 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재정 적자 규모가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조화로운 운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주요 7개국인 G7 국가들이 달러 강세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집니다. 과거 플라자 합의와 같은 대규모 환율 조정이 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고려할 때 글로벌 공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한국 수출의 기둥인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된다면 원달러 환율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I 산업의 발달로 고대 역폭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대금이 국내로 유입되면 달러 공급이 늘어나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통화 정책과 통상 정책이 크게 바뀔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한국의 수출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환율 변동성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정치적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천연가스와 원유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다면 한국의 무역 수지는 빠르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최근 유럽의 에너지 재고가 안정적이라는 지표는 장기적으로 고환율 압박을 낮추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산업 구조 개편이 환율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는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여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노동 인구 감소는 잠재 성장률을 낮추고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구조적인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인 역량 결집이 필요합니다. 환율 1,500원은 단순히 숫자의 상승을 넘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내는 신호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고환율을 단순히 위기로만 보지 말고 산업 경쟁력을 재점검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은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나기보다 냉철한 분석을 통해
자산을 보호할 때입니다. 국제금융 전문가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에 따르면 고환율 시대에는 현금 흐름이 확실한 우량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이 가장 유효합니다. 변동성이 지배하는 시장에서는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환율의 급등 뒤에는 반드시 조정의 시간이 찾아오므로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는 우리에게 분명 힘든 과제이지만 과거에도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왔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통계에 기반한 전략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리포트가 여러분의 경제적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